이번 신고도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여기도 보기가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나올 내용들이 바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여기도 이제 고용인도 이제 한 문제가 매년 이 고용인을 언제 신고할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책임 부분이 꼭 시험 문제감으로 나온다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업 혼자서 못할 거니까요, 고용했다고 고용신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가면 또 종료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누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가면 며칠 만에 신고하냐, 이런 숫자를 정말 많이 바꿔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용신고 들어왔다입니다. 사무소, 나홀로 사무소, 혼자서 사무소 운영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자, 지금은 아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월급은 거의 안 줍니다. 나중에 계약서 쓰면 사무소에 얼마, 우리 허참 씨가 좋아하는 몇 대 몇입니다. 사무소 얼마, 그리고 너 얼마, 이렇게 비율만 정해서 정해주니까요, 그냥 밥만 사줘도 아주 괜찮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밥도 안 사주면 이제 너무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전. 자, 점심 네가 먹으라 그럼 정말 이건 너무하니까, 아니 그냥 사무소에 좀 아예 만들어 갖고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꼭 밖에 가서 뭐 사주라는 거 아니고 계십니다. 그래야 또 정도 쌓일 겁니다. 먼저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보시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열흘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전까지, 10일 또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일 이내, 그러면 X개입니다. 열흘 기간 없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고용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고용신고에는 막 무슨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막 따지긴 하는데 그냥 알바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그냥 한번 지금은 임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정식신고는 아니니까 여기는 그런 거 가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루고 하면은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신고 안 했냐고 바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종료신고. 옛날엔 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끝났다고, 나갔다고, 종료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 들어왔다고, 요건 나갔다고. 근데 여기는 얼마 이내라고 했습니까? 종료 후, 그죠? 10일 이내, 열흘. 그러니까 지금 나갔어도 당장을 신고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들어와. 머리 딱 긁고 이제 들어올 겁니다. 열흘 이내에. 근데 일주일은 정말 아주 애매하니까요, 딱 일주일 만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열흘. 그러니까 법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체 없이 숨 넘어가겠다. 우리 고용신고, 종료신고 하다가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요거 2, 3일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30일도 한번 내봤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고요. 30일 아니고, 근데 7일 정도가 아주 애매합니다. 7일도 아니요. 열흘까지니까 괜찮습니다. 열흘 이내만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해보고 신고, 정말 열심히 생각해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 10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사무소 이전도 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고용인을 책임져라.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정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책임은 업무상, 좀 이따 볼 거고요.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모든 행위를 다 책임져야 되는, 차라리 죽으라고 하십시오. 모든 행위, 이건 너무 심하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모든 행위 다 책임지냐고 합니다. 저기 밖에 나가갖고 누구 신나게 두들겨 패고 왔는데 그것도 책임. 그러면 우리가 권리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제 나가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아주 환장할 겁니다.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만 책임져라. 그리고 무슨 민법 문제도 아니고요.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해놓고, 본다. 우리 민법에서 간주하고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정한다 또 일어났습니다. 아주 환장하고 있습니다. 요거 막 민법 문제 푸는 줄 알고 어이없었다고 합니다. 추정한다 아니고, 추정은 번복이 됩니다.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다는 딱 굳어지니까요, 그렇게 보겠다. 그러면 하늘 두 쪽 나도 번복되는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추정하고 간주는 완전 달라요. 이거는 번복, 엎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정은 좀 불안해요. 안 불안해? 너 그냥 무조건 책임져. 그러면 요 소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본다, 완전 간주니까 꼼짝 못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밥상 새겨보실까? 우리 교재도 이제 표현하는데, 첫 번째,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바로 손해를, 우리 종업원이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해라.
자, 그러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용인 쪽에서 사고를 쳤는데 우리 고용인이 1,000만 원을 깨먹었다는 겁니다. 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요 고용인 행위는 누구 행위라고요? 완전 똑같다. 그러면 요 1,000만 원을 우리가 깨먹었다고 아예 보겠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할 겁니다. 누구 행위다? 개업. 이거 완전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개업 바로 공인중개사가 둘이 연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1,000만 원 깨먹었다. 네가 깨먹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게 우리 종업원 쪽에서 계약금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니면 사무소를 자꾸 비우다 보니까 나중에 계약금을 종업원이 받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써버렸을 때 네가 썼다. 이런 판례는 엄청 많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면요, 우리 종업원이 갑자기 딱 전화가 오니까 사장님 사무소 계신데 안 계시다고 해갖고 제가 커피 한 잔 타 드릴 테니까 그리고 바로 카페에서 한번 봅시다. 거기서 계약금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커피 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야금야금 써먹더니 아예 다 써버렸습니다. 그 우리 개업공인수사가 책임을 다졌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슬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저거 아예 말썽 피울 것 같네. 그리고 신용이 조금 문제가 되네. 내보내야 됩니다. 이래서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몰라 배 들이대고 있습니다. 배 째봐라. 그죠? 배 째도 돈이 안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신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우리 협회신문에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저것이 그냥 사고 쳐갖고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면 가지고 조용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계약금 중독은 가지고 한 몇 억을 받아다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책임져. 우리가 꼼짝없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환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막 교도소 막 보내달라고 막 난립니다. 나 어디 오할 데가 없다고 교도소 막 보내달라고 오히려 방귀 뀌는 놈도 성질 냅니다. 오히려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저걸 정말 죽일 수도 없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연대 책임 이런 식으로 우리 연대 보증 정말 무섭죠. 연대 책임지니까 둘이 완전히 똑같은 책임.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돼 있으니까 우리 1억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매수인 쪽에서 개업이 책임지세요. 그러면 얘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자, 물어주고 돈 받아내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우리 보험회사가 그러잖아요. 사고 쳐놓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물어주고 개인한테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책임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말 구상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종업원이 뭔 돈이 있어. 결국에는 구상권 행사, 말만 구상권 행사지 돈 받아낸다, 못 받아내. 이 정도로 아예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할 일이 바로 연대 책임, 민사 책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밥상을 3개나 차려놓고요. 근데 여기는 형사 책임을 또 져야 된다고 합니다. 형사 책임.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은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 양벌. 근데 여기 양벌 규정, 여기가 이제 영벌 규정 자체가 여기가 예외가 엄청 많습니다. 자,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누구한테 고용인, 그러니까 우리 고용인 쪽에서 첫 번째 먼저 징역이나,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에 그럼 3학년 전반 그리고 1학년 일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은 그러면 종업원은 징역도 얻어맞고 벌금도 얻어맞을 건데, 근데 그러면 누구한테요? 여기는 약간 좀 다른데,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근데 약간 유사해요. 우리 개업한테는, 우리 개업 공인사에게는 벌금형을, 그나마 우리는 징역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끔찍해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금을 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벌금은 아니고, 우리 15일 때 가장 어렵다는 시험 문제에서 종업원하고 우리 사장님은 동일한 벌금형?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해요. 종업원이 괘씸하면 종업원이 더, 오히려 사장님 맨날 사무소 내 팽개쳤네, 네가 더 거. 여기는 500, 너는 1000 이런 식으로 벌금은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벌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금 너무 가혹하잖아요. 지금 손에 물어줬는데 벌금까지 또 내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 안 낼 수가 있는데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상당한 주의와 이렇게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근데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주의와니까 두 개 다.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한 주의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뭐 하지 않았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래야 벌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놈이 이렇게 예우가 많습니다. 벌금을 받아도 등록 취소는 아까 봤죠. 벌금형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 이법 위반. 근데 이거는 종업원 때문에 벌금 받은 거니까요. 등록 취소되면은 3년을 영업 못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는 정말 3년 영업 못 하면 정말 죽으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되면 3년 영업 못할 건데, 이렇게 3년 영업 못할 건데, 그거는 영업 못한다는 요것만큼은 빼준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하니까 우리 판례도 나왔고 법도 나왔고 이거는 심하게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밥상이 하나 더 있어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행정책임. 요 행정책임은 바로 이제 여기는 등록 취소하고 요게 대위입니다. 자, 대위 책임. 우리 채권자들이 민법에서 많이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용인 쪽에서, 이제 종업원이 뭘 했냐면요, 하지 말라는 금쟁이를 했다는 겁니다. 초과해서 막 중개보수 받고요. 그리고 이중소속을, 요건 거의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 없는데, 양다리 거치면서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진다는 겁니다. 옆집 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사람을 바로 이제 여기는 등록 취소 못하고요. 누구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나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너만 등록 취소. 이게 정말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한 때 등록 취소라는, 아까 벌금하고 다릅니다. 그건 벌금 때문에 얻어맞는 거고요. 여기는 등록 취소 받아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이제 여기는 등록 취소를 받거나 아니면 또 업무 정지 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업원은 등록 취소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로 대신, 우리 사장님이 대신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요거 종업원 자리 대신 안 씁니다. 그게 바로 대위. 우리 사장님만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심합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실게. 민사 책임은 둘이 완전 똑같고,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약간 달라요. 우린 징역이 없어요. 약간 달라요. 근데 요 세 번째 행정 책임 완전 달라요. 종업원들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없고, 누구만? 우리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커 보일 것 같죠? 이게 큽니다. 등록 취소 3년을 영업 못한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돈 벌면 계약서 쓰면은 1,000만 원 금방 벌잖아요. 뭐 1년 안에 충분히 벌고도 남습니다. 근데 한 건만 딱 잘 쓰면 얼마든지 요거 1,000만 원 번다는 겁니다. 갚아버리면 돼요. 문을 안 닫으니까. 요놈은 3년을 뭐 3억 준다고 해도 너 3년이요. 이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등록 취소 욕이 큽니다. 주시입니다. 문 닫고 노는 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문제가 정말 매년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종업원 신고 저런 것들은 쉽게 냅니다. 근데 요거부터입니다. 58페이지에 바로 이제 업무 범위. 여기서부터가 이제 한 문제. 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종업원 문단속 잘해라. 너 아주 크게 밥상 3개나 차려놨으니까 조심해라. 옆에 59페이지까지 3번 정말 밥상 3개잖아요. 정말 밥상 3개입니다. 자, 그리고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아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앞에서 많이 봤던 거네요. 바로 가로에도 포함. 그리고 두 번째 끝에 갑니다. 중개업무를 뭐도 하고요. 수행. 그러니까 소속을 두라는 겁니다. 수행도 하고 뭐도 하고 보조도 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 수행을 여기는 그냥 1번이라고 같이 써놨으면 좋은데 따라서가 수행.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그게 수행이요. 좀 강한 거요. 이건 중개보조 못해. 게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중개보조죠. 중개보조.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용어정이 그대로 봤던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현장 안내. 아주 마스크 씌우라고 있습니다. 지사 한 건 어쩌고 큰일 나요. 일반 소무 커피 타고 청소만 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 소무.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네요. 정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 중개보조는 정말 허접한 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따는 거 만만치 않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정말 밥상 3개 이제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문장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소속하고 중개보조의 업무상 모든 행위라고 안 했다. 업무상 행위. 자, 지금 이제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업무상 행위 그 위에다가 모든 행위 X. 이대로 딱 문장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주 나와요. 모든 행위를 우리가 책임진다. 죽으라고 해라. 그입니다. 그건 아니고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업무상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만 그것만 책임져야지 몸 바깥에 있는 거 그거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그건 짓밟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저 종업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의 행위로 보겠다. 종업원 사고치면 네가 사고친 거예요. 이렇게 본다. 꼼짝 말아라. 본다. 두 번째 앞에 볼까요? 본다. 옆에다가 공백에다가 추정 X. 이렇게 메모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길목 딱 두 군데입니다. 저것들이 업무상을 모든 그리고 본다를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X. 그거 딱 길목을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딱 끝나고요. 두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뭐 판례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계약금 수령 나왔네요. 이렇게 맡겨놨던 중개할 때 말로 맡겨놨던 계약금 가지고 써버리거나 달아나면 네가 쓴 거예요. 너 꼼짝 말고 네가 책임져. 그러면 종업원은 예, 우리는 예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먼저 민사상 책임 하면서 이제 연대 나옵니다. 59페이지 내용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한 네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 볼까요? 연대 종업원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근데 가치가 완전 똑같이 됩니다. 먼저 여기는 순위도 없다는 겁니다. 종업원을 먼저 물을 수도 있고, 근데 종업원한테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업무 보증 설정 1억이나 설정합니다. 사장님 털면 나와. 그러면 사장님 네가 물어. 그러면 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연대. 그리고 4번 볼까요? 3번 별로 의미 없고요. 자, 그리고 4번은 뭐 행사라고요? 구상권. 네가 물어주고 종업원한테 네가 받아내. 이런 식으로 정말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상권 행사는 못하는 거 아닌데 하라 하고, 근데 해봐야 돈이 없다고. 아주 저것이 그냥 배만 들이대고 죽일 수도 없고 교도소로 보낼 수도 없고 그입니다. 집어넣어버리면 돈도 안 버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둘을 나란히 번하네 형사 책임 이렇게 먼저 나오면 좋고, 그 다음에 양벌은 가로 있었으면 더 좋았고 그입니다. 형사 책임. 그러면 이제 징역 벌금 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니까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소속하고 중개보존 그리고 법인의 임원 사원이 중개업을 하면서 그 48조가 3학년 3반 그리고 49조가 1학년 1반 여기 징역벌금을 얘기합니다. 징역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은 아래 볼까요? 그 행위자를 벌할 후에 그러면 종업원을 벌하네. 근데 종업원은 그대로 징역벌금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네요. 개업한테도 뭐를 간다고요? 벌금. 우리는 징역이 있다 없다? 없다. 저기 세 번째 끝에 볼까요? 벌금형. 그 벌금형을 꼭 줄여놓으실까요? 우리 벌금형, 우리 개업은 징역은 없어. 우리 보고 징역 살아라 죽으라고 해라 입니다. 항상 우리 법은 살려는 줍니다. 죽으라고는 안 할게.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다만 나왔죠. 다만 벌금 내라고 안 할게. 벌금 너무 가혹하잖아요. 자, 네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상당한 주의와 하나 돕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입증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요? 그 글을 하지 아니하다가 벌금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글을 하지 아니하다 옆에다가 벌금 X 그리고 상당한 주의하고 감독을 게을리 요거는 꼭 밑줄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벌금 없어. 벌금 너무 심하니까 벌금 안 내게 해줄게. 두 개 입증해봐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벌금을 낸다고 해도 등록 취소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 X 여기는 이제 안 남아 있는데 하다 등록 취소 안 돼. 너무 심하니까 등록 취소까지도 안 되게 해줄게.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고 행정처분 옆에다가 대위 책임. 가로 다 써는 것처럼 여기도 대위 종업원 자리 네가 앉아. 라고 해서 금지 행위를 하거나 나중에 금지행위 행위가 이제 뭔지 그리고 이중소속이 뭔지 저 뒤에서 볼 건데요. 양다리 거치고 있었을 때 나 그러면 등록 취소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단속 잘못됐다고 합니다. 문단속 잘못됐다고. 밥상 지금 몇 개입니까? 3개. 아주 종류가 다른 밥상을 3개나 아주 다양하게 차려놓고 정말 심하면 이 밥상 3개가 나란히 3개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난리가 납니다. 돈 물어주고 벌금 내고 문 닫고 3년을 문 닫고 이러면 정말 쓰러지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나란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자, 1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한번 중개보존. 그것도 최근 나온 겁니다. 중개보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그랬죠. 근데 2번 안 틀린 것 같아요. 7을 맞는 것 같은데 중개보존. 그럼 여기다 소속 공인주사는 그러겠죠. 고용관계가 종료. 중개보존. 저 커피 타는 애가 나갔네.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이 아니라 얼마? 10일.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저거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라고 딱 감이 온다는 겁니다. 거의 안 틀리는 숫자가 몇 개를 나오긴 나와도 거의 죄다 틀린다는 겁니다. 뭔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가면 어디 터지겠네? 뭔 소리요? 그죠? 여기는 열흘 이내입니다. 열흘 이내. 뭐 나머지는 맞잖아요. 중개보존 3번. 인장 등록 의무 없잖아요. 커피 타고 청소하는데 네가 뭔 인장을 등록해? 계약서 쓰는 사람 소속입니다. 뭐 1번 맞잖아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문. 요건 뭐 간단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중개보존 고용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안 하면 업무정 조도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다음 본다 딱 정확하게 나죠. 업무상 행위 저 끝에 본다. 요거 맨날 바꿔서 내더니 5번은 정확하게 낸 얘기입니다. 저 7을 틀렸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전에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 당연히 이제 여기 옆에는 바로 아니래도 뒤에 또 나와요. 자, 먼저 61페이지에서 이제 업무지역.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법인도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개업은 업무지역이 어딘가요? 꼭 세종시에서 영업하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입니다. 서울 물건도 괜찮고 대전 물건, 저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물건까지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갑니다. 전국. 그러니까 전국 아니다가 아니라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가 아니라 다 어디라고요? 아무데나 다 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 우리 다 손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미가 없긴 하지만, 뭐 세종시 떠나면은 어디 뭐 전국 물건 소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서울로 이사 간대, 제주도로 누가 이사 간대, 그럼 물건 떠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 정보망에 전국 물건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끼리 연락하게 되면 걔 간대. 그러면 거기서 보수받고, 우리 보수받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 좋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전국이 안 되는 사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네. 부칙.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는데,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지금 중개인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그나마 옛날에는 시군구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 바로 중간 옆에 볼까요? 보실까요? 특별시. 그러면 서울의 종로구에서도 서울에는 종로구 외에 25개나 됩니다. 그러면 그 구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안에서는. 그리고 광역시, 인천이나 대전이나 거기 여러 구 있잖아요. 우리 옆에도 대전이 있잖아요. 거기도 구, 중구, 뭐 북구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전까지는 돼. 근데 대전은 못 벗어나. 아마 세종시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도면은 그 도 안에서 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은 시군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관청과 약간 좀 다르고 등록관청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도 안에서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 안에서는 읍면동 안 따지고 다 하라는 겁니다. 세종시 안에서만. 근데 옆에 있는 대전 안 돼. 충청 남북도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꽁꽁 묶였습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다만 거기서 한번 끊어놓으면 좋은데요. 원칙은 이렇게 시도인데 전국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와. 의미 없어. 우리가 뭐 부칙될 겁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 자, 지금 현재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업 안 하는 조건, 등록 취소 안 받는 조건입니다. 다만 요 부칙이 여기입니다. 거래정보망에다가 가입을 하고 뭐까지 했을 때, 이용까지 했을 때, 여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입했다고 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용, 그러니까 망을 이용했을 때, 인터넷 붙잡고 있을 때,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거기는 뭐라고요? 관할지역 외, 그 외라는 게 전국입니다. 그 외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그때만. 인터넷 컴퓨터 통신망만 지금 이시영씨 광고하는 한방 거기입니다. 그걸 이용하고 있으면 전국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부칙은 어떤 경우에도 전국적인 중개는 안 된다? 된다. 그렇다고 전국이 원칙이다? X입니다. 자격증 없는 것들 좀 서럽게 합니다. 괜히 업무 지역만 넓혀놓으면 치는 건 사고밖에 없어. 정말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전국. 그리고 불칙이 이제 세 번째, 그 위반은 우리 불칙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국이니까. 근데 그 불칙이 위반했을 때 업무 정지. 다른 내용 보지 마시고 제일 아랫줄에 업무 정지. 업무 정지만 밑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나마 등록 취소는 안 해. 더 이상 영업 못하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중개대상물. 근데 중개대상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셨던 부칙도 토지, 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부칙도 물건만큼은 전부는 다 한다는 겁니다. 지역이 전국이 아니라서 그렇지 물건은 토지, 건물 하고 싶으면 다 하라는 겁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할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그 물건만큼은 부칙이 됐건 그냥 공인중개사가 됐건 다 똑같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는 겸업제한. 그럼 62페이지에 겸업제한은 별표 3개를 하시까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매년. 이건 좀 안 나올 수가 없는 바로 우리 중개법원에서는 겸업. 옆에 이제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진도에서도 겸업. 요 겸업만. 자, 그래서 이제 14주 할 때 중개업 외에 겸업 6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부터 쭉 보시게 되면 바로 6개. 이 6개가 바로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2페이지도 이제 거기는 정말 문장을 한번 잘 보실까요? 요거는 문장 외에는 아예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꼼꼼하게 안 보시면 정말 아예 답을 못 찾고요. 아주 환장할 정도로 살짝만 틀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근데 주의할 게 법인의 겸업이라고 했지만요. 법인의 겸업, 여기서 오해하시면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 개인은 안 되나? 아니에요. 돼요. 개입니다.
뭐 법인도 하는데 법인이 까탈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겸업은 법인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공인중개사 우리 개인들 공인중개사인 바로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방 보셔도 불칙도 돼요. 다 대역입니다. 근데 불칙은 이제 경매는 안 되지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다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 아니고 법인이 엄청 까탈스러워. 얘는 겸업 6개 외에 중개업 그리고 하나 외에 7개는 못하고 여기 7, 8개 다 하고 그리고 얘는 또 경매 매수 신청들이 그거 하나는 못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불칙은 경매 안 된다네. 그거 좀 다 볼 겁니다. 근데 문장으로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 등이 있는데 임대관리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물건은 상업용 이 용도를 잘 봐야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이게 이제 상업용인데 용도가 상업용입니다. 근데 상업용을 공업용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그러니까 표가 잘 안 납니다. 공업용 건축물 요거를 임대관리 할까요? 못해요. 그리고 농업용 빈지하고 있어요.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용도가 요거는 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에서도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씁니다. 그냥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요것만 된다는 거지 다른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업용 건축물 말고 그러니까 영업하는 건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또 공업용 공장에서 공업용 그거 맡기지도 않아요. 농업용 이 빌드하우스는 더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상업용만. 그리고 주택 근데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택의 구분은, 주택 구분은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근데 어느 시험에나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단독주택은 다세대 다가구가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먼저 단독주택은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얘기해요. 하숙집. 근데 하숙집에는 취사 설비가 돼 있으면 돼한대요. 가스 들어오면 돼한대요.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실무하실 때도 다중주택의 취사설비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취사설비 돼 있으면 요거 위반 건축물 뜯어내라고 해요. 안 뜯어내면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근데 시가 표준에다가 위반 면적 곱하면 이거 엄청 난다는 겁니다. 한 5번은 떨어질 겁니다. 몇 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방에. 한 번씩. 이러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뜯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꼭 옆집에서 신고해주고 그리고 세입자가 주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나가면서 너 엿먹어라 하면서 나중에 시군구청에다 조용히 그 집에 동네방네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취사설비 돼 있대요. 공무원이 당장 떠요. 조사해보고 전문말할 때 뜯어내세요. 딱 2개월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안 뜯어내 돈 부과시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 안 했을 때는 우리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공법 배웠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잔악기나 불조심,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매매를 통으로 해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거 매수인이 어차피 떠안고 갈 건데 매도인은 나 몰라 하면 아주 환장한다는 겁니다. 집 팔아버리고 집두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한 일이 발생합니다. 취사설비 돼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목욕시설은 괜찮은 겁니다. 샤워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여튼 취사설비 절대 안 된다입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중하고 다가구가 헷갈리는데 단독주택은 다가구인가요? 다세대인가요? 다가구. 처음에 공부하시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다가구주택. 이게 바로 이제 여기는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알 거입니다. 공동주택은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그냥 가구가 많다는 소리니까 그냥 여기 잘못할까 하면 다가구가 공동이고 다세대는 단독이고 그러면 틀렸고 완전 틀렸고입니다. 여기가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세대 우리 싸게 파는 것을 무슨 단가공세 이러잖아요. 그래서 단가공세 이렇게라도 앞글자 따갖고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요거 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도 하도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든 그냥 쥐어 짜갖고 만들어갖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거 뭐 행정사 시험에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저도 행정사 강의 조금 좀 했었는데 그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험에나 막 다 나온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이 주택 구분은 엄청 중요해. 어느 시험에나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계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하나는 초과 하나는 이하 좀 차이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닥면적 합계라고 했었죠. 다세대하고 연립. 근데 다세대하고 연립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연립이 더 클까요? 다세대가 더 클까요? 하나는 초과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연립, 그죠? 연립입니다. 연립이 더 큽니다. 연립이 바로
초가 우리 애들도 그냥 피우면 안 되는데 담배를 연초 그러잖아요. 이렇게라도 정리를 막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다가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갖고 그냥 아예 신경을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초가 얘는 660 초과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층은 똑같은데 여기는 면적이 요놈 적고 연립이 더 크다는 겁니다. 뭐 연립하고 빌라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는 면적 안 따져, 계층만 따져 5개층. 이게 뭐 아파트. 우리 세종시도 보니까 너무 아파트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용적률 너무 많이 빼먹은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갔을 때는 절단 날 것 같아요. 국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도 항상 투자할 생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저층. 오다 가다 보니까 또 저층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놈이 괜찮다는 겁니다. 한 29년, 30년 돼봐봐. 자, 그러면 좀 저층. 용적률을 안 빼먹은 것들이 나중에 사업성이 크다는 겁니다. 크게 많이 져갖고 일반본인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들어갈 때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오히려 돈을 준다니까요. 서울의 한남 뉴타운처럼 겁니다. 거기는 입주하면 돈 준다고,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겠다고 4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주택, 그러니까 주택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고 주택은 관리 못하네, 그러면 X개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의 그리고 임대 관리, 임대 관리. 근데 우리가 꼭 신경 써보실 게 임대 관리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임대 관리입니다. 임대를 관리하는 거. 임대 관리. 근데 여기다가 임대 관리를 임대업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막 넣는 거. 임대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건물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남의 건물을 관리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좀 짧으면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무슨 임대업입니다. 네가 무슨 건물 장사하니? 임대사업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업 말고, 그래서 임대관리든 뭐라고요?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여기 문장에 다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뭐 관리, 바로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는데 바로 이제 관리입니다. 바로 관리 대행을 우리 시험하고 유사한 식의 바로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걔는 이제 뭐 7월하고 한 10월 정도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관리대. 근데 여기다 엉뚱한 소리가 부동산에 관리를 업을 한다. 이 관리업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네가 무슨 주택관리사니 관리를 업을 하게? X. 뭐요?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규모가 적은 것들 안 하니까. 세대수가 좀 적은 것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뭘 한다고요? 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관리 대행까지 나오면 업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업만 나와봐 그러면 틀릴 거예요. 그러면 X입니다. 짧아갖고 업 나오면 이상해도 관리 대행 그러면 요건 괜찮아요. 입니다. 대행은 얼마든지 밥 먹듯이 해도 되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임대 관리가 이렇게 이런 겁니다. 임대 관리. 임대 관리도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갑이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세종시는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세종시까지 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세종시에다가 세종시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다가 이제 뭐를 좀 여기다 이제 한번 건물을 사놨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상가를 이렇게 하나 쌓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면 누가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바로 개업이 이 건물을 뭐 한다고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 꽤나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업공인사가 직접 아예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매달 관리해 줄 테니까 매달 얼마만 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이제 101호 막 101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건물 아예 전속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비가 세네. 그러면 우리 업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세종시에서 바로 그냥 올 수 있는 업체한테 비 센데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수리비 얼마 들어갔습니다. 주세요. 알았다고. 통장으로 쏴주시면 우리가 정리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들락날락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주는 거 서울 양반이 오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관리해 줄게. 니 뭐하러 오냐고 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해주고 그리고 매달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매달 10만 원이 됐건 10만 원 너무 폼도 안 나잖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해서 상가 규모에 따라서 좀 정해서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전 저도 이제 그 서산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서산에 우리 지자 같으면은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 거기도 실무하다가 땄어요. 연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택관리사까지 요거는 생각한대요. 아예 그냥 요걸 임대업을 아예 본업을 하고 싶대요. 아예 직원들 두고
서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주택관리사 자격을 따갖고 아예 요거까지 사업자 아예 등록까지 내갖고 아예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정말 그렇게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기 애매하잖아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아예 세종시 있는 개업이 관리해주면 좋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매달 받으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건물을 좀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건물은 내 거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관리 다 하고 그리고 계약서 쓰나 안 쓰나 매달 얼마씩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우리 거제 같은 경우 우리 방송이 나왔습니다. 거제에서 또 거제에서 하필 또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100억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거제 뭐 엄청 멀어요. 서울에서 저 거제 가면은 4시간, 우리 4시간 30분이 차만 타는데 4시간 30분을 가야 돼요. 완전 저 끝. 그러면 서울 양반이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서울 양반이 이렇게 거제다가, 거제는 또 땅값이 좀 집값이 싸니까 거기는 투자를 좀 적게 해가지고 여기는 사놨다는 겁니다. 관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거제에 있는 이게 부동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무슨 컨설팅 업자였던 것 같아요. 컨설팅 업자. 이렇게 컨설팅 업자가 요 건물을 관리를 처음에는 잘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서울에 있는 주인은 임대차를 맡겼다는 겁니다. 임대차. 자, 그럼 이제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 보증금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얼마? 월세가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맡겨놓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컨설팅 업체가 뭐래 가냐면 이거 전세로 나왔다고. 근데 하필이면 요걸 부동산에다가 컨설팅 업체가 부동산에게 소개해달라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제자를 한 명씩 불려가갖고 몇 명이 불려갔는지 몰랐을 정도로 다 걸렸다고 합니다. 아주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건수도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막 심하면 5, 6건 쓴 사람. 그 사람도 같이 불려갔다는 겁니다. 한두 건이면 괜찮겠죠. 5, 6건 그거 책임지려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거의 전세로 한 1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여기 이제 보증금으로 5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더블이 됐습니다. 금리가 많이 낮아서 요것만 해도 벌써 1억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로 1억으로 전세로 받아달라고 우리 컨설팅 업체가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분명히 임대차를 부탁했는데 월세 받는다고. 근데 전세로 부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이 또 따로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1,000만 원. 그리고 월세 50. 자, 그러면 지금 얼마가 지금 호주머니에 남습니까? 9천. 1,000만 원 통장으로 쏴주고, 이제 월세는 이제 가끔씩은 이제 계속 정확하게 붙여주겠죠. 9천만 원 지금 호주머니에 서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건물이 꽤나 됐어요. 한 10개만 해보세요. 10개 얼마입니까? 그쵸. 벌써 9억. 근데 이 건물이 몇 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100억 나오겠잖아요. 건물 10개 90억.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요거 하나씩 다 전세로 다 빼갖고 보증금 다 넣어주고 조용히 어디 가셨냐면요. 하와이 갔습니다. 하와이. 진짜 우스갯소리 아니라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요거 계약서 써준 사람 다 등장해 경찰서 출두했습니다. 거기 근처 부동산에서 다 이거 소개하려고 보니까 다 출두했대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대로 확인 안 했네. 그러면 누가 책임지네? 부동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여기만 발생하는 게 가끔씩 전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주인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주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판례도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9천만 원 세입자를 손해가 났는데 누가 책임질까요? 부동산. 이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두 건 1억 8천. 세 건, 3구 27, 2억 7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5건, 이제 5억 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중개부서 받는다고 좋아라고 했을 겁니다. 이거 몇 푼이냐고. 요거 6천밖에 안 되니까 0.4, 24만 원입니다. 아주 미쳐버립니다. 24만 원 중개부서 받고 또 양사 쳤다고 좋아라고 했나? 자,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 몇 천이 아니라 아주 몇 억씩 깨졌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대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해주면 서울에서 안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했다가 이걸 하필이면 또 우리 부동산에서도 가끔씩 그런 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 보고 부동산 보고 저거 사기꾼들 맨날 이런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어디나 꼭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제 아예 그냥 그저 방을 그냥 온 강을 다 흩어져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그냥 싸잡아서 도매급이 된다는 겁니다. 한두 명은 다 어느 집단에 한두 명 안 이상한 사람 있나요? 다 있잖아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한 사람 때문에 부동산이 다 사기꾼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임대관리 모시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두 번째가 이제 컨설팅.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에 이제 바로 컨설팅을 또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에 이용상담, 건물을 어떻게 써봐라. 그리고 땅 놀리지 말아라. 개발 상담. 요거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매매. 그래서 이제 매매에 관한 상담.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담, 컨설팅. 요 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담. 요 상담이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 그리고 개론에서도 정보 제공, 컨설팅 이렇게 나올 겁니다. 컨설팅. 그리고 오다 가다 보게 되면 무슨 컨설팅 이런 거 많이 죠. 이게 바로 이제 자꾸 컨설팅하고 기획부동산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런 안 좋은 거 말고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이용상담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2번에서 첫 번째가 이용상담. 근데 이용상담은 이런 내용은 이제 아예 안 나오고요. 우리 공법에 가면 이제 나와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실 게 이제 먼저 이용상담은 이 주택을 지금 현재 주택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근데 이 주택을 그냥 바로 쉽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바로 사무실이나 이렇게 사무실이나 뭘로 상가로 이렇게 상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용도 변경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이용을 바꿔보라고. 그게 이제 건축법의 용도 변경. 이완재 교수님 얘기하는 그 용도 변경이 나올 겁니다. 용도 변경 꼭 나와요. 9개 시설구 해갖고 이거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용 상담 할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건물의 용도를 바꿔보라고. 땅은 지목이고 여기는 용도고. 자, 이래서 이제 용도 변경, 우리 건축법에서도 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법 교수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제일 위험한 게 자동차. 이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공법 교수님 할 거예요. 자동차. 그 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구. 제일 위험한 게 자동차입니다. 얘 받치면 최하가 사망이요. 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구. 자산.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기라든지 통신. 그리고 문화집회 시설구입니다. 자산 전문. 그리고 영업. 음식점은 영업시설군에 있어야 됩니다. 자산 전문 영업교육. 그리고 저 바깥에서 근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야지 근린 주거. 그리고 그 밖에. 해서 이제 시설군이 몇 개 있다고요? 9개. 그래서 앞글자 따갖고 자산 전문. 그리고 무슨 교육? 영업교육은. 교육이 하나 빠졌네. 바로 아래 이제 교육하고 이제 복지가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업교육은 근린 주거. 그 밖에. 이런 식으로 시설군 몇 개라고요? 9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위험한 쪽이고요. 위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면은 뭐라고요? 그 밖의 시설물. 또 여기 이제 그 밖의 시설군 쪽은 동식물이라는 겁니다. 동식물. 식물 우리한테 전혀 손 안 빗잖아요. 그리고 동물도 성질만 안 내게 하면 사자도 물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약 올리니까 확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일 안전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요건 다 안중에 대볼 거고요. 딱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위험 쪽에서 안전 쪽으로 오니까 신고만 해달라고. 서류만 맞으면 받아주겠다고. 나중에 세종시장님 받아오고 그러면 알았어 라고 서류 낼름 받습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안전한 쪽에서 위로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주택으로 쓰던 것을 공장으로 막 쓰겠대. 그럼 어떡한대요? 주택으로 안전한 걸 공장 막 불나고 이러잖아요. 막 붕괴 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위험한 쪽을 하고 있네. 허가 받아. 허가 안 내줄 거예요. 허가는 뭐가 있다고요?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안 내준다고. 재량이 있으니까 괜히 또 내가 허가 나는 거 내가 책임질게. 너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집도 허가가 났는데 바로 옆집인데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왜? 위험성이 달라. 그러면 이거 소송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주거하고 업무시설구는 주거 업무시설, 그리고 문화집회나, 그리고 전기 통신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전기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이렇게 시설군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사무실은 이렇게 같은 시설군에 있답니다. 근린시설과 일종 같은 시설군에 있고요. 주택하고 바로 업무시설은 같은 시설군에 있는데 요거는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써놓은 거 기재사항만 요것만 변경을 업무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변경만 해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용도 변경. 근데 면적이 커지면 건축사가 해야 되든지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법 시간에 요거 하게 되면 권한 남용이니까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보실까요? 자, 주택으로 쓰던 것을 상가로 쓰겠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쓰던 것을 상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건 받아줄까요? 잘 안 받아줄까요? 지금 주택으로 쓰는 건데 안전한 건데 위험한 쪽으로 좀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간만. 그러면 뭐라고 절차가 신고가 아니라 허가. 그러면 허가는 안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 장담하지 말어. 거래사고 내는 겁니다. 허가 안 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막 돈도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병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 등을 쓰고 있는데 병원 등으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창고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병원을 쓰고 있던 것을 또 위험해지고 있죠.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바로 이제 여기는 허가 받아라. 요게 바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던 무슨 문화 공연장 요걸 그냥 주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쪽에서 안전한 쪽으로 내려오니 신고만 해줘. 이런 식으로 감이 오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공법에도 꼭 나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용상담 안 할 거니 그겁니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 만들어주면 요건 내 거입니다. 내가 이제 독점해갖고 전속으로 내가 계약서 다 쓸 거예요. 아예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옆에 이제 직장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중에 컨설팅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직장인 많죠. 그리고 대학 많죠. 자, 그러면 뭐하러 상가로 하고 있냐고. 냄새나 상가 하지 말고 그냥 오피스텔로 아니면 또 원룸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애들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꼭 주의할 게 대학이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여기 기숙사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기숙사. 그러면 안 나와. 이렇고 학생 수도 안 많어. 그러면 여기 원룸 팽팽 놀고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원룸 만들어봐 해갖고 그거 만들어놨더니 파리가 날아다녀.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너한테 죽어도 안 맡길 거예요. 네가 사고 쳤잖아. 이렇게 됩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땅을 놀리지 말고 개발 상담입니다. 개발 상담인데 저거 이제 거래입니다. 개발 상담인데 땅을 놀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갑은 이제 여기는 땅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땅 소유자, 땅 주인인데 있는 거 돈밖에 없고요.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이 땅을 왜 좋은 땅을 왜 놀리냐고. 자, 그럼 우리 개론에서 지역을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 지역은 지역 분석을 해보니까 상가나 그리고 주택이나 그리고 공장 중에서 뭐가 좋다. 딱 보니까 바로 공장 중에서 뭐가 좋다. 주택이 좋을 것 같아요. 상가보다는. 그러면 주택으로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 알 겁니다. 건폐율 바닥을 덮는 면적 퍼센트 따지고 용적률 위로 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566 막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없고 확인 설명서에 꼭 쓰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뭐 했어요? 지금 개발해놨잖아요. 그러면 건물 지어졌죠. 요거 내 거. 아예 그냥 매매를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개발 상담을 통해서 우리 거래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발, 땅 놀리지 말고 개발 상담.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 분석 해놓고 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별 분석하고 이 건물의 구조를 딱 정확하게 만들어서 단 1제곱미터도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70% 정확하게 딱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레이저로 딱 쏘면 정확하게 나와버립니다. 귀신을 속여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적률 건폐율에서 개별 분석 해가지고 우리 다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꼭 나온다는 게 요거 먼저 하고 나중에 개별 분석하고 해갖고 여기는 뭐가 적합해. 그리고 몇 층이 적합해. 그입니다. 괜히 또 건물을 엄청나게 높게 지어놓으면 이제 관리비 엄청나고 새는 그냥 반만 나가고 반은 팽팽 우리 세종시 그냥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법만 좀 조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개발을 좀 잘 만드는 거 있는데 나중에 서서히 들어와요. 조금만 더 좋아지니까.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딱 항상 이렇게 정착 시기가 있습니다. 신도시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엄청 괜찮아져.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좀 많이 올라가는데 거품이 조금 빠지면 투자할 시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산업은 올라갈 거예요.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입니다. 이건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도 막 요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여기 정도 왔겠죠.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팍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가.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결혼 배우면서 이런 거 배우면서 다 결혼 안 써먹느라 다 써먹어요. 여기입니다. 왜 안 써먹어요? 여기입니다. 수익률도 안 따질 거니 결혼 다 써먹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거래관한 상담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나왔으니까 사람 상담. 누구를 상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바로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요 바로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개업이 뭐 할 거다? 경영입니다. 경영 상담. 바로 이제 경영 상담입니다. 경영 정보의 제공 그리고 경영 기법입니다. 경영 기법의 노하우입니다. 바로 이제 기법의 바로 제공을 그럼 요건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우리 오다가다 통닭집 프랜차이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바로 프랜차이즈 요 프랜차이즈 저건 컨설팅이고 요거는 프랜차이즈 업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해보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람을 대상 요건 부동산 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개업이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런 기법을 제공해주고 보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경영 상담 같은 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돈 엄청 받아요. 그리고 어디 뭐 파리바게트도 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거 다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매출 얼마 해갖고 그게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영 상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초보들이 영업을 전혀 몰라. 그러면 법인에서 파견해갖고 계약서 이렇게 쓰는 거다. 확인설명서 이렇게 쓰는 거다. 잠깐 보여주면 우리 배우고 아예 오면은 일당 주고 해가지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도 파견하고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시됩니다. 네 번째부터는 쉬워요. 네 번째는 조기무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업용 건축물, 이제 상업용 건축물은 이제 다시 안 쓰고요. 여기도 농업용, 공업용은 X 그리고 주택 똑같이 나와요. 주택. 그러니까 상가 그리고 주택 이래도 괜찮습니다. 주택에 근데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분양대. 여기 이제 분양대인데 분양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분양을 남이 지어놓은 거 우리 세종시도 지어놓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모델하고 있어. 지금 이제 견본주택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행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엉뚱한 소리는요. 분양업 큰일 나겠죠. 네가 무슨 건설회사니 분양을 업으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남이 지어놓은 거 대행만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그걸 대신만 분양만 대신한다는 거지 분양을 업으로 한다. 이건 완전 건설회사.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문장 짧으면 다 이상합니다. 임대업 그리고 관리업 그리고 분양업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자 5번에 이제 어차피 이제 중개 의뢰인이 의뢰를 하게 되면 이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배나 그리고 이사업체 소개입니다. 이사업체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이걸 또 어떻게 되냐면요. 도배업이 된다. 이거 말이 안 이사업 된다 안 된다? 아니라 네가 무슨 이삿짐 센터니? 소개해.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 주거 소개 등. 그리고 용역업이 아니다.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을 이렇게 알선을 좀 더 이제 교재 보면은 금방 나타나요. 여기입니다. 용역의 알선. 근데 여기도 용역업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용역업 아닙니다. 서비스로 업으로 한다 아니고요. 그리고 용역업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니지만 용역에 제공도 있습니다. 알선 용역을 제공한다. 지금 아예 용역을 서비스 업으로 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공 말고 알선 전화번호 소개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사업체 그러면 X입니다. 이사업체 소개 전화번호만 이사업체 운영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아주 별놈 소리 나옵니다. 아예 중격 때려치고 이삿짐 센터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너무 강해, 너무 세.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 이게 사실은 별로 할 만한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경매가 아주 위험해요. 경매나. 그리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뭐요? 권리분석. 권리분석은 나중에 한번 또 해볼 건데요. 권리분석이나. 그 다음에 경매물가 어떻게 취득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취득의 알선입니다. 취득의 알선은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고 한 10시 정도 되면은 법정 우리 아무나 가서 확인을 더 해볼 수 있고 구경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입찰표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 정도 내고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강한 거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입니다.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요 입찰 바로 신청에 대해 요 신청을 대신 그때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신청에 뭐를요? 대리 내가 그냥 차라리 써줄게.
그러면 낙찰받으면 감정가 1%, 최저 매각 가격의 1.5%를 보수로. 근데 이 보수는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오네요.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입찰 신청을 대신하는 거, 요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입찰 신청이나 매수 신청들이 요거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누구 야구로 자격증 따봐? 부칙에 요거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안 나오는데 요 문장을 자주 나와요. 부칙에 규정된 이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치는 건 사고밖에 없어. 그러니까 업무지역도 적고.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자격증 없습니다. 바로 규정된, 법에는 없고 부칙에 규정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거만큼은, 그러니까 겸업 5번째까지 다 하는데 여기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 하지 말어. 자격증 없으니까. 경매는 전혀 모른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자, 여기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한번 옆에 이제 우리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한번 문장만, 다음 시간에 한번 체크만 바로 해보고 또 옆에 계속 시험 문제가 아주 줄비하게, 오늘은 엄청 나옵니다. 자, 이전, 휴업까지 쭉 한번 가볼 건데, 그거 다 시험 문제 나와.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한 5, 6개 계속 배울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는 좀 쉬우면서도 간단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